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교 관계의 다원화, 특히 한 멸망 후에 동아시아 외교 관계가 이제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한 멸망 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북조와 남조, 즉 남조와 북조로 대립하는 형상이었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성립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외라는 야마토,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었죠. 자, 그리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성립을 하면서 강대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가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하는 현실적이면서 다원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전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다? 그렇죠. 상호 우호를 위해서, 상호 우호를 위해서. 자, 이렇게 체결하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다원적인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조를 우선 살펴보면은, 남북조를 살펴보겠어요. 남북조 같은 경우는 이 둘은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회하라고 있어요. 회화. 회하라는 화이어강을 경계로 해서 화이어강이라는 경계로 해가지고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방의 나라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EEJ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되고 EEJ 정책, E EJ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같은 경우는 남조를 견제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북방에 누가 있어요? 북방에 저 돌궐이라는 애들 있죠? 돌궐이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남조를 견제했고 또 남조 같은 경우는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약 4세기 정도 때 4세기 정도 때 북이 더 선비적이었지만은 이 지역, 이 북방 지역에 다른 선비족이 또 있죠. 선비족. 뭐 모용씨라든가 이런 선비족이 있는데 이들을 또 통해 가지고 같은 선비족들끼리 또 견제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써서 외교 관계, 조공 채권 관계를 체결을 했죠. 자, 그리고 고구려를 좀 볼까요? 고구려. 고구려를 보면은 고구려는 초기에는 어떤 세력들과 많이 이제 대립을 했었나요? 그렇죠. 이 지역에 이 조그만 지역이 이제 무엇이 생겨났죠? 그렇죠. 한사군이 있었죠. 한사군. 이 한사군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 다른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북조와 남조가 성립되었을 때 이 두 나라에다가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나라 모두 조공과 채권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외교 관계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고구려는 단순히 강작의 약자가 책봉받는 그런 조공 채권 관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고구려는 그렇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었죠. 독자적 천하관. 천하관. 그래가지고 스스로 영락대제다. 영락대제다라고 해가지고 연호까지 사용했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백제와 신라에게 각각 조공을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을 보였던 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신리를 위해서는 북위와 남조에게 조공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백제와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게는 조공을 또 책봉을 통해서 조공을 또 요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백제를 또 보겠습니다. 백제는 남조의 여러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했는데 그 이유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남조와 백제는 외교 조공 책봉 관계를 추진합니다. 그럼 왜 북위하고는
조홍척봉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백제의 왕이 북이의 왕에게 고구려를 쳐달라 그러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북이와 백제는 조공 채권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백제 역시 어, 마한소국, 백제라는 것은 마한을 점령한 이후로 이제 한반도의 남서부 지방을 통일한 왕조인데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마한소국을 남만이라고도 부르면서 그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조그만 이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다가 또 역시 조공 같은 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자국의 어떤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공 책봉 형식을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호환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조공 책봉 관계를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자국의 어떤 우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사용할 때도 역시 조공 책봉 관계를 뭐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라는 과연 어땠는가? 신라는 백제의 중계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백제의 중계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돼요. 이렇게 남조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신라가 한반도역을 확보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 남겨두고 이렇게 이 부분을 신라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직접 나중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당과 6세기경에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당과 제도와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외 같은 경우는 5세기에서 6세기 남조에게 책봉을 받습니다. 이게 외 같은 경우는 어, 해안을 이용해 가지고 5세기에서 6세기 남조에게 책봉도 받고 그리고 한반도 이제 삼국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신라라든가 백제 이런 나라들과 사절을 교환을 통해 가지고 역시 그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멸망 이후에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의 어떤 다원성을 나타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